네, NPL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네, 뭐 바젤3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금융회사들 건전성의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새로운 규제인데, 이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금융회사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 부실 채권들, 이른바 NPL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것들을 많이 쏟아내면서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임지은 기자, 네. 오늘 NPL 아주 이게 귀가 쫄깃한 그런 얘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그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부실채권, 그러니까는 금융권에서 회수가 좀 어려워진 그 회수가 불확실한 돈은 시장이 불황일수록 더 호황을 맞는데요. 예전 사례를 보면 IMF 때 론스타가 실질 가치 대비 저평가된 NPL을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고 나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한동안 외국계 자본들이 이제 독식을 하다가 NPL 시장이 이제 물량이 점점 이제 소진이 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조금 이렇게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다가 2009년부터 다시 매물 급증으로 NPL 시장이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조 원 규모인데요. 기타 10조 원. 금융권까지 합치면은 한 15조 원대로 크겠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에 1.6조 원 정도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채권 방송에 나갈 때는 좀 그림으로 저 주식 시세 말고 좀 채권 시세 이런 거 나가면 더 좋을 텐데 주식 시세가 나가서 하여튼 뭐 딴 얘기였습니다. 이거. 네. 저도 자, 알아요. 1조 6천억 정도 했던 게 이제 10조. 네. 다른 어떤 그 이금융권이라든가 기타 이제 금융회사 다 합치면은 뭐 한 15조 원까지. 그러니까 한 10배 성장을 한 건데. 자, 일반 투자자들은 약간 생소한 시장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좀 참여자가 주로 어디입니까, 여기가? 참여자가 사실은 개인이랑 그 기관들로 아주 크게 나뉘어요.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부동산 경매 낙찰 요런 요런 수준이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IMF 때는 외국계 자본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갔는데요. 아주 싸게 속도 말로 이렇게 해쳐 드시고 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 못 드린 걸 이렇게 해주시네요. 네, 오늘 좀 우아하잖아요. 오늘 제가 아주 그냥 뭐 싼 건 제가 다 하고 네. 비싼 거 하십시오. 지금 NPL 시장을 보면 연합자산관리라는 그 유암코라는 데랑 우리 FNI라는 두 군데서 그 자산관리사에서 이제 양대 산맥으로 독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 뭐 자산운용사, 이제 기관 자금들 받은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NPL 펀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증권사들도 특히 뭐 메리츠 종금이나 뭐 메리에셋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사실은 원래 이제 이 NPL 시장의 주요 참여 이제 플레이였던 저축은행들 지금 이제 투자 여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저축은행들을 인수한 증권사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좀 틈을 보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축은행들이 그쪽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지인 기자 얘기하니까 PB가 이렇게 상담하는 것 같아요. PB가 딱 상담해 주시는 것 같고 느낌이. 네. PB의 고객 같기도 하고. 저는 고객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객 같기도 하고, 네, PB이기도 하고, 왠지. 자,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유찰이 낮다. 이건 또 왜 그런가요? 최근 들어서 유찰이 많이 이제 여러 번 나서 그런데... 뭐 NPL 시장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죽었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일시적으로 서로의 가격대가 안 맞는 거예요. 수급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 예,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플러스 앞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싸게 이제 미래 가치까지 계산을 해서 입찰 가격을 내놓는 거고요. 이제 내놓는 은행 입장에서는 예전 가격을 생각하다 보니 헐값에 내놓을 수 없는 지금 이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바이어 마켓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쪽으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전반적인 이 트렌드 변화를 이 자산관리사인 이제 한국신용평가 이 강옥선 실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물량들이 증가되고 그리고 이제 유엔코와 같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이제 상장이라든가 어떤 기존의 이제
셀러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제 대변하기 위한 역할에서 이제 바이어 쪽 입장으로 이제 좀 바이어 쪽으로 이해관계가 중심이 이제 십수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도 이제 한 1조 정도의 어떤 시장 공백, 어떤 이제 그 시장 공백을 투자자들이 어떤 시장 니즈가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의견들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애국계 입장에서 볼 때는 보통 이런 NPL 투자할 때 기존에는 통상 15% 이상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제 기대하고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국내 NPL 시장이 이제 과거 IMF 때처럼 이제 하이 리스크 대비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공급 물량이 안정적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또 다른 이제 국가에 비해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엑시트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국내 이제 NPL 시장 환경이 일본이라든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엑시트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이게 단순한 헤지펀드성의 일시적인 투자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국내 NPL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투자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한 15%의 수익을 낸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떨어졌다. 네, 이런 지금 얘기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한창 과열 시기가 되고 외국계 예. 뭐 금융회사나 증권사 이런 데도 좀 많이 참여합니까? 지금은 별로 없고요. 아. 이제 일본 계능이 신세이뱅크라는 신세이뱅크. 데인데 거기가 이제 유일하게 지금 외국계로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지금 틈틈이 엿보고 있고 그렇죠. 또 G캐피탈 그리고 좀 이거는 약간 조금 알려지진 않았는데 Secured 캐피털 재팬 이게 좀 이름이 어려운 이런 시큐어드 캐피털 재팬. 네. 이런 금융사도 쉽네요 이름. 네. 시큐어드 캐피털 재팬. 네. 네. 이런 금융사도 지금 네. 틈틈이 이제 입찰 제안서를 내면서 틈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뉴스 같은데 보면 국내 연기금이 이렇게 NPL 시장에서 투자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네. 바이어로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입지를 넓힌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금리 상황에다가 증시 워낙 침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연기금들이 이제 운용사들을 통해 가지고 NPL 펀드에 자금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표를 보시면은 네. 사학연금 400억 작년에 이제 투자를 했고요. 네. 올해 600억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고, 추가로. 네. 네. 우정사업본부도 1,000억 원 투자할 계획이어서 지금 운용사로부터 제안서 받은 상태고, 국민연금은 2009년이랑 2011년도에 총 9천억 원을 국내외 NPL에 투자를 했는데요. 네. 1차 투자분을 지금 회수 중이에요. 와. 지금 이제 회수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그게 수익률이 확정이 되고 재투자를 어떻게 할지 뭐 이제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됐을 때 제 1차 투자를 유진 자산운용에 맡겼었거든요.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유진 자산운용에 다시 맡길 건가, 뭐 어디다 맡길 건가 이런 게 이제 지금 뺏기지 않으려고 시장의 이제 지금 노력을 시장의 하겠죠.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인봉제회 같은 경우도 추가 투자 검토 중이고 또 공무원 연금 내년에 NPL 투자한다고 야. 지금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그 대표적인 연기금들은 다 이 NPL 시장에서 지금 올 그런 투자 규모를 상황입니다. 늘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유진자산운용 상당히 바짝바짝 긴장하겠는데요. 이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계도 지금 틈틈이 좀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등등 온갖 연금들이 노리고 있는 우리 NPL 시장. 임지영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싹싹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정리한 다음에 후반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는 방송을 저 혼자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딱 이 파트너가 있으니까
오후 내내 그냥 열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아, 그냥 계속 오후 내내 할까요, 이거? 그럴까요? 아, 쭉 갈까요? 이제 편성이 안 된대, 편성이. 하고 싶어도. 농담입니다. 자, 조금 타이트하게. 자, 이제 증권사들 얘기를 한번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가 NPL 시장에서 상당히 뭔가 강점이 있다, 실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메리츠연금증권이 눈에 띈다. 이유가 뭡니까?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종금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CMA 자금을 이제 한 3% 금리대로 이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NPL에 투자를 하는데요. 투자를 잘 해야겠죠. 근데 이 메리츠종금 증권의 투자 인력, NPL 투자 인력이 이 업계에서는 정말 좀 알아주는 네. 거군요. 이분들이 동양종금 옛날에 예전에 동양종금에서 NPL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넘어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왔군요. 네, 업계에서 서로 뺏어가려고 해서 지금 인터뷰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요? 예, 회사 방침상 인터뷰를 안 내보내기로 했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NPL 투자 잘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좀 불확실성이 클 때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어떤 수익률을 높이겠다. 그런 이런 욕심이다. 전략보다는 위험 회피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네, 이 밖에도 미래에셋이 이제 NPL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메리츠연금증권 네, 팀장님, 네, 잘 들으세요. 인터뷰 안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아주 까칠하게 저희가 오늘은 이 정도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증권사들 같은 그 NPL 잘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우량한 채권을 싸게 사는 게 사실은 뭐 정석일 텐데 그런 능력을 이 메리츠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렇죠.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리스크 분산을 잘하기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뭐 무슨 부동산 담보 채권만 부실 채권만 사온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채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져와서 회사채도 좀 있고 리스크 분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자, 다른 증권사들 요새 동향 어때요?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 하긴 한 것 같아요.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돈이 없나요? 증권사도 은행의 이제 BIS 비율처럼 NCR이라는 이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거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기 좀 제약이 있고요. 이제 간접 투자. 예를 들면 뭐 동부증권 같은 경우에는 모아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과 이제 합작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회사 차원상, 회사 전략상 이 회사채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걸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여기 NPL 했다가 손실 나면 그룹에서 바로 이제 경고 들어옵니다. 안 하는 거죠. 네.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김기범 사장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김기범 사장께서 이제 신임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유럽이나 미국의 부실 채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시장에 진출을 해서 다양한 수익원 확보를 하겠다. 네, 그렇게 밝히셨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해외 NPL 투자에 대해서 이제 국내 NPL 전문가들께서는 조금 이제 회의적으로 이제 보시더라고요. 회의적이다. 네. 김경호 사장 하면은 뭐 오랜 그 어떤 IB도 좀 잘하신다 이렇게 평가가 있어가지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김기범 사장님 자체는 굉장히 이제 해외 전문가시죠. 하지만 이제 이 NPL 투자라는 거는 그 시장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요.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엑싯 전략이에요. 이게 나올 때 치고 빠지기 전략. 네. 나올 때 이걸 내가 투자 대비 얼마나 수익률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제 추심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해외 NPL 투자를 하려면 아웃소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웃소싱의 문제점은 일단은 비효율성 플러스 주인의식 결여 플러스 나올 때 뭔가 금전적인 어떤 손실까지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중국 NPL 시장이 막 떴을 때가 있어요. 한번 갔다가 그때 쭉 몰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이제 엑sit 전략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철수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의 어떤 지금 해외 NPL 전략이 네.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해외 진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시장에서 뭔가 하나 제대로 한번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 시장을 완전히 뭐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근데 국내 시장도 워낙 포화 상태가 돼서 참 증권사들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야, 오늘 NPL 시장 현황하고 NPL 투자 누가 잘하나 뭐 전략, 이런 거 노하우 이런 것들 아주 그냥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귀가 쫑긋하는 얘기인데 이 NPL 시장이 뭐 최근 몇 년 사이 한 10배 이렇게 확 컸는데 분명히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를 입는 금융회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딘가요? 있습니까 혹시? 제가 볼 때는 메리츠 종금증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메리츠 연금증권. 네네. 이게 동전주였어요. 한 600원?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 600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1200 뭐 몇십 원대 이렇게 1270원 오늘.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영업이익 발표가 났어요. 네. 근데 실적 발표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99.4%가 증가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타사들이 지금 반토막 그러니까요. 뭐 영업이익 반토막 났네, 뭐 절반이 뭐 적자가 났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유독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영업이익이 327억 원이더라고요. 네. 이제 증권사 중에서 유일하게 종금업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CMA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 사업 이제 수익 다각화 모델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게 이제 주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부실 채권, NPL 투자에서도 많은 수익을 냈지만 이 밖에도 뭐 부동산 이제 담보대출이라든지 수입차 할부 금융사업, 수입차 할부 금융사업도 꽤 짭짤한 수익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금융수수료 플러스 이자 수익이 이자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이제 증시와 관계없이 이제 꾸준한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이제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증권 쪽에서는 지점 30% 축소하고요. 브로커리지 이제 좀 축소하고 이제 FICC라든지 운용 쪽으로 강화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PBR은 한 0.58, 0.6배 정도. 0.6, 0.5. 자, 메리츠연금증권의 차트를 한번 쫙 보고 있습니다. 진짜 최근에 상당히 이쁘게 올랐나요, 그죠? 이쁘게 올랐다가 요새 조금 이제 약간 뭐 조정을 잠깐씩 봤는데요.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게 다 이제 어떤 그 저리의 자금 조달해가지고 NPL도 하고 대출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죠. 네. 근데 알고 보니 이런 그러니까 남들은 다 적자나고 있는데 순이익이 뭐 거의 8, 90% 이렇게 푹 뛰는. 그렇습니다. 메리츠연금증권 다시 보여지네요. 자, 임지은 기자와 함께한 NPL 시장 어떤 분석, 정리, 뭐 탐험 뭐 이런 거였습니다. 추천주, 선호주까지, 수혜주까지, 수혜회사까지 메리츠연금증권 마쳤고요. 자, 또 임 기자와 같이 함께 또 떠나는 여행이 있죠. 종목 대탐험이라고 재미난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가보시죠. 네.